사랑합니다. 요요파파입니다. 신혼부부 이혼 사유 1위는 무엇일까요? 통계청은 늘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표면적인 갈등일 뿐입니다. 미국 캔자스 주립대 연구팀에 의하면 결혼 초기 재정적 갈등이 이후에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큰 동기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생기는 일인데요. 우리는 결혼 준비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데 결국 각자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집을 구하게 되는 거죠. 저희 부부는 사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4대 요소를 고려해라. 두 번째, 포기할 수 없는 집 내부 컨디션을 정해라. 세 번째, 우리의 가용 자산을 모아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라. 그러면 지역이 나오고 집의 컨디션이 나오게 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것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들이 집 위치, 가격, 또 컨디션 이런 거 설정하기를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아내랑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걸 선정할 수 있었던 배경과 맥락을 좀 함께 설명드릴 수 있어서 오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수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3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3대 요소. 제가 고른 거고요. 네. 첫 번째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선택을 두 가지를 해야 되고 하나는 우리의 현재 조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3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부동산 5대 요소에서 하나를 정해라 뭐 이런 거고요. 이제 이 5대 요소는 이런 게 있어요. 교통, 그리고 학군, 초등학교가 있는지, 생활 환경, 옆 주변에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공원, 한강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데 미래 가치, 재개발 지역인지 도시 계획이 있는지, 뭐 새로운 GTX 라인이 뚫린다. 그 중에서 처음 4개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 내가 2호선 근처에 있어야 된다. 뭐 4호선 근처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제가 아는 부분은 그 판교랑 부천에 계셔가지고 딱 중간인 그 서울대 입구 쪽에 집을 잡으셨거든요. 그런 경우는 교통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5대 요소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개발 호재 미래 가치 말고는 4가지가 있죠. 교통, 내가 그 몇 호선 라인이 있는지 또는 역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정리해드리면 교통은 내가 선호하는 라인 안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군은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생활 환경은 그 선호하는 라인은 아니더라도 여기랑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자연 환경은 주변에 그 공원이나 한강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그래서 나는 일단 이제 제 아내의 경우에는 용산 아이파크몰 준호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산역 근처가 중요했고, 저는 용산역이랑 서울역 사이에 교회도 있고 또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KTX 탈 수 있는 그 용산역과 서울역 근처만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또 다 감안을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용산구로 정해진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정해졌는데 어쨌든 첫 번째가 부동산 5대 요소 중에서 4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토의하느냐 이고요. 또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집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아내는 화장대는 꼭 있어야 되고 드레스룸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말했죠. 그러니까 화장대가 있는 드레스룸 이렇게 하면 하나인데, 저는 거실이 있어야 되는데 거실을 무조건 책장으로 쓰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이 사이즈를 보면 침실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거실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투룸에 거실 있는 곳으로 나온 거죠. 아까 아내가 말했던 거 화장대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드레스룸. 그래서 옷방 따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군요.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 뭔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화장실이 넓고 뭐 욕조가 있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신발장이 되게 깔끔해야 된다.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아니면 이제 집이 많기 때문에 수납할 베란다가 필요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은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짐 보관해주고 월세처럼 받는 그런 것처럼 집 안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 중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뭔가.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주방도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 거실이랑 했는데 지금 저희 집은 너무 잘 분리돼 있거든요. 진짜요? 와, 대박이네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2순위였는데 포기할 수 없는 조건 한두 개씩, 이제 아내 2개만 하고 보통 남편이 하나 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동산 4대 요소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눴죠. 내가 어느 역에 있길 원하고, 역세권인지, 뭐 주변에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면 지역이 나와요. 용산구, 뭐 아니면 이제 청파동, 이촌 뭐 이쪽으로, 아니면 거기 사당, 뭐 영등포, 강동구 이런 쪽으로 지역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좀 팔아봐야 되고 AI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그 지역 근처에서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의 컨디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룸에 이 빌라도 상관없다. 근데 오피스텔이 중요하다 하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논의가 끝나면 가용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전세로 들어가실 거면 대출 이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3억짜리 들어가는데
한 5천 넣고 다 2억 5천을 이자로 받았다. 그때 지금 뭐 변동금리로 하겠죠 요새. 그 변동금리로 했을 때 이자는 월에 얼마나 할 것 같다. 이거를 먼저 설정하시고요. 한 반대로 전세 말고 월세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월세 10만 원당 보증금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1억까지 내리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짜리랑 비슷한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전세, 무조건 월세 이런 게 아니라 그 내가 대출 이자를 얼마나 냈는데 3억짜리인데 대출 이자를 월 80 낸다. 그럴 바에 그냥 월세 70짜리 들어가고 비슷한 컨디션에 바로 뺄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월세를 들어간 거예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시소를 해보면서 일단 우리 둘 다 남편과 아내가 합친 당분간 쓰지 않을 돈, 이제 부동산에 넣을 돈을 얼마나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은행에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현금 흐름이 계속 있으시다면 이제 월세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보는 집 컨디션이 전세로는 한 4억이야, 3억이야. 그러면 월에 한 7, 80 나간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월세 7, 80 나가는 곳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되게 컨디션 좋은 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세랑 월세가 물론 이제 그 선호도의 차이예요. 저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신혼은 월세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월세를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소인데 어차피 뭐 자가가 아닌 이상 나가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가용자산을 고려하시면 된다. 그러면 네. 그러면 하나 질문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럼 월세를 얼마에서 얼마라고 먼저 좀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대는 좀 잡아두셨나요? 그러고 좀 막 동네를 찾아가는지 아니면 동네 먼저 하고 이것저것 보내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맞아, 그게 이제 재정이 중요하신 분들, 유동성이 없으신 분들은 가용자산을 먼저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동네마다 집 컨디션도 다 다르고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손품을 팔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4대 요소 측정해서 용산구가 나왔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마포구가 나왔어요 저는. 아내도 이제 뭐 가깝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당 위쪽,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당 위쪽 2호선 라인의 위쪽에 4호선으로 아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그래서 용산 신용산 타고 오면 돼. 네, 그렇죠. 4호선 타고 오면 되니까 1, 2, 3순위까지 나왔어. 그걸 그런 식으로 또 일단 지역도 무조건 용산에서 하겠다. 뭔가 이건 또 아니겠고 전체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그거니까 그 보통이 부분이 가장 부동산 4대 요소 쪽에서 좀 그걸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저희는. 그래서 아내랑 저도 아내도 교통이 중요하다. 특히 그 용산역에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적어도 지금 사당에 살았는데 아내는 자취할 때 그것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곳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에 뭐 교회도 있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아내도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일단 1순위가 된 거고. 그렇네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2순위로 마포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당 위쪽이 역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어쨌든 그게 된 건데 1순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1순위에 그 뭐 직방이나 네이버페이의 부동산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빌라, 오피스텔인데 투룸 뭐 이런 것들. 중개사 저희 경우는 한 30곳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계속 전화 오고 전화 받고. 한번 그거 직방 이런 거 보고 좀 맞는 것 같으면은 그쵸. 이야기해놓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5대 요소를 정하면 1, 2, 3순위가 나오잖아요. 구가. 그래서 이제 계속 손품을 팔고 저는 토요일마다 가서 돌았었어요. 용산구 쪽을. 그리고 이제 회사가 마포구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풀 팔고 관심 있는데 가려고 해보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중개사 만나서 진짜 들어가 보고 이 컨디션이면 요즘 정도 가격이겠구나 했는데 맞아. 그러면 이제 그 구에 대한 나의 가격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인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가보면서 감각이 좀 있고. 그러면은 대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4대 요소로서 지역하고 그다음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거 투룸에 이거 하고 아직 금액대는 명확하게 얼마 하자라고 정하기보다는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돼야 되네라고 좀 감을 잡는 느낌일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뭐 300미터여야 돼, 뭐 월세 200미터여야 돼, 뭐 150미터여야 돼, 뭐 이걸 잡으셨었는지. 저는 그건 아직 안 돼봤고. 일단 교통이나 이게 먼저 좀. 둘 다 일단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능하면 요 정도 선에선 해보자. 그래서 전세 3억 미만. 월세로 치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1억에 100, 뭐 이제 1억 6천까지 올리면 80에 1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월세 10만 원인데 보증금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월세를 0으로 내리면 보증금 3천 곱하기 이제 월세 10만 원 50만 원짜리를 0원이다. 1억 5천이다. 이해되셨나요? 이해했습니다. 3천에 곱하기 0이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전세 3억이네. 마지노세 3억. 그 이유가 이제 둘이 모은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했을 때 3억 넘어가면은 이제 월 지출이 100이 넘어가더라고요. 월 지출을 100을 좀 낮추겠다라는 그거가 명확하게 있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월세가 한 60, 뭐 관리비 있었고 아내가 혼자 살 때 이제 50 정도의 관리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둘이 합해서 한 120, 130이 나갈 때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정 지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그게 있어. 그래서 그 정도 3억 이하의 컨디션 정도 내가 끌어당기면 예를 들어
은행에서 3억 5천이 나왔다. 그러면 한 3억에서 3억 2천짜리를 보시는 게 안전빵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3억 5천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손품을 많이 팔고 진짜 좋은 집들은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체가거든요. 저도 지금 저희 집이 이제 4시간 만에 나오자마자 4시간 만에 입금 집주인한테 바로 하고 그 정도 부동산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건데 이제 그 손품을 많이 팔고 아는 중개사들이 엄청 많이 하다 보면 연락이 계속 와요. 아니면 문자. 그리고 이제 내가 가보는 것도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5대 요소 중에 4개. 몇 호선에 있기를 원하는지, 뭐 초등학교 옆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역세권이어야 되는지, 우리 집이,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나 한강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자연 환경이 있어야 되는지, 이 4가지를 먼저 나누시고 있나 한 2개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 포기할 수 없는 조건, 거실에 소파가 있어야 된다. 저는 거실에 책장이 있어야 된다 했고, 안에는 그 드레스룸에 화장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일단 투룸에 거실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이 포기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이 좀 구려요. 어쨌든 그리고 둘이 모은 거에서 가용자산을 최대한 은행에 대출 땡겼을 때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그 이자가 감당 가능한지 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지금 투룸이어야 되고 뭐 화장대 그리고 드레스룸에 화장대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실에 책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가 아닌 것들은 아예 가지도 않아도 되고 그 걸러지는 거죠. 지도에서. 그럴 수가 있네. 네. 이걸 이야기하니까 전에 할 때 이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뭔가 그냥 나와 있고 하면 그 다가 바뀌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사실은 어렵죠. 마음에 더 어려움도 오고 굉장히 좀 지치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던져주는 정보가 기준이 되는 가능성이 여기 지금 쌍이 나왔어요.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대니 주식이 너무 맞는 게 저희는 그때 그냥 용산 근처 그러니까 그 용산역 근처만 있으면은 나와서 막 다 보러 갔었던 거죠. 근데 두 번째 조건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기준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돈은 돈대로 내면서 살고 있는데 만족도는 계속 또 낮은 거고 이해했습니다. 너무 진짜 현명하시네요.